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노화는 거울 속 주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노화는 당신이 더 이상 바닥 가까이 내려가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요.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발목이 서서히 잠기고 고관절이 다치고 중심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허리와 무릎과 어깨가 대신 버티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몸은 겉으로는 서 있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가? 낮은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사라질 때 사람은 갑자기 늙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사람은 그때부터 도움에 의존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숨 쉬세요. 지금 들숨을 부드럽게 넣고 날숨을 더 길게 내쉬세요. 이 날숨은 단지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력과 다시 협력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중력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중력은 당신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중력은 매일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려갈 수 있니? 버틸 수 있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니? 그 질문에 몸으로 답하는 가장 오래된 동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동작, 아주 단순한 동작. 그러나 잃어버리면 삶이 달라지는 동작. 깊은 스쿼트, 깊은 쪼그려 앉기, 딥 스쿼트입니다. 딥 스쿼트는 단지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딥 스쿼트는 통합 동작입니다. 발목을 열고 무릎의 축을 정렬하고 고관절을 풀고 중심을 모으고 척추를 길게 세우고 순환을 돕는 하나의 연결입니다. 당신이 이 동작을 잃으면 몸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딥 스쿼트는 근육을 만드는 동작이라기보다 길을 되찾는 동작입니다. 젊음을 지키는 것은 피부가 아니라 움직임의 자유입니다. 젊음을 지키는 것은 무게를 드는 힘이 아니라 삶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능력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 능력은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흔한 두려움을 뒤집어야 합니다. 위험은 딥 스쿼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딥 스쿼트를 잃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없으면 당신은 허리로 숙입니다. 골반이 다치면 무릎이 대신 무너집니다. 발목이 잠기면 발바닥은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중심이 사라지면 어깨와 목이 대신 긴장합니다. 이렇게 보상은 퍼집니다. 그리고 보상이 퍼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움직임을 피하게 됩니다. 움직임을 피할수록 기능은 더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노화는 갑자기 빨라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기능이 잃어버린 결과가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깊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과 축을 목표로 합니다. 당신이 내려갈 때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가? 무릎이 발끝 방향을 따라가는가? 엉덩이가 뒤로 접히며 고관절로 내려가는가? 척추가 길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이 끊기지 않는가? 이 5가지가 지켜지면 당신은 안전한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이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는 안전입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관절은 열릴 수 있습니다. 관절이 열리려면 몸은 위험 신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위험 신호를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바로 길어진 날숨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딥 스쿼트 자세에서 날숨을 길게 내쉬면 몸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 지금은 버텨도 된다. 지금은 열려도 된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같은 자세인데도 날숨이 길어지는 순간 관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늘린 것이 아니라 안전으로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능 회복의 핵심입니다. 힘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안전으로 여는 것. 그래서 이 글이 제안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지지점을 사용하세요. 문틀, 의자, 벽. 당신이 잡을 수 있는 지지를 잡고 몸에게 말하세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지금 연습한다. 이 지지는 단지 물리적 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지지입니다. 신경계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절을 더 잠깁니다. 신경계는 안정된 상황에서 관절을 더 허락합니다. 그러니 지지를 쓰는 것은 초보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지지를 쓰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루 3분 7일 루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3분. 욕심내지 않습니다. 깊이를 겨루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지점을 잡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동안 발바닥을 느낍니다. 무릎이 발끝을 따라가는지 확인합니다. 고관절로 접히는지 확인합니다. 척추를 길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려가서 잠깐 머물 때도 날숨을 길게, 올라오기 전에도 날숨을 길게. 당신은 이 3분 동안 중력과 협력하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내려가고 숨을 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삶의 훈련입니다. 당신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상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기능입니다. 실제 독립입니다. 실제 젊음입니다. 딥 스쿼트가 왜 항노화와 연결되는지, 그 이유는 결국 삶의 장면들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물건을 줍는 능력, 낮은 자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관절을 통해 체중을 고르게 분산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력과 싸우지 않고 중력과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오는 능력. 이 능력이 있으면 당신의 몸은 덜 두려워합니다. 덜 두려운 몸은 더 많이 움직입니다. 더 많이 움직이는 몸은 더 오래 기능을 유지합니다. 기능을 유지하는 몸이 우리가 말하는 젊음입니다. 하지만 다시 안전을 가장 앞에 둡니다. 통증이 찌르듯 나타나거나 통증이 퍼지거나 저림과 약화가 있거나 급성 상태가 의심되면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에 이미 큰 문제가 있거나 수술 이후 회복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과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신의 길은 안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단순하고 강합니다. 항노화는 피부 관리가 아니라 기반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매일 내려가고 매일 숨쉬고 매일 다시 일어서는 선택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노화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내려갈 수 있는 힘도, 버틸 수 있는 중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모두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이 동작을 다시 품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더 또렷하게 느끼는 것, 발목 앞쪽이 조금 덜 막히는 것, 무릎이 내려갈 때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것, 숨이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끊기지 않고 한 번 더 이어지는 것. 이런 작은 신호들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신경계가 안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방향이 바뀌면 반드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이란 결국 하나입니다. 안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안전이 쌓이는 것, 안전이 기준이 되는 것. 당신이 딥 스쿼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딥 스쿼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세에서 느껴지는 불확실성일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느낌, 무릎이 불안한 느낌, 골반이 잠기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지지점을 쓰는 것입니다. 지지점은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지점은 신경계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신경계가 불안을 낮추면 관절은 스스로 열릴 수 있습니다. 관절이 열리면 당신은 억지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몸은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딥 스쿼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려가고 숨 쉬고 다시 일어난다. 중력과 싸우지 않고 중력과 협력한다. 당신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매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속도로 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내려가는 깊이보다 당신의 숨이 기준입니다. 당신의 숨이 끊기지 않는 깊이에 당신의 턱이 굳어지지 않는 깊이, 당신의 발바닥이 바닥을 잃지 않는 깊이, 당신의 무릎이 발끝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깊이 마이크. 이 기준을 지키면 당신은 스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심는 것입니다. 안전을 심으면 깊이는 따라옵니다. 깊이는 당신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7일 루틴을 시작한다면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이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에게는 짧고 분명한 반복이 더 강력합니다. 3분은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면 꾸준해집니다. 꾸준해지면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이 흐름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저 내려가는 연습을 합니다. 문틀을 잡고 의자를 잡고 벽을 잡고 발바닥을 느끼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순간마다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안전해집니다. 둘째 날에는 내려간 자리에서 아주 짧게 머무르는 연습을 합니다. 머무른다고 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른다고 해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른다고 해서 숨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동안에도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당신은 이 자세에서 신경계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안전하다. 셋째 날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올라올 때 허리로 끌어올리지 않고 발바닥과 고관절과 중심이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찾습니다. 넷째 날에는 좌우의 균형을 봅니다. 어느 발이 더 바깥으로 도는지, 어느 무릎이 더 흔들리는지, 어느 쪽 골반이 더 잠기는지, 그 차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곧 조정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숨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내려갈 때 날숨, 머무를 때 날숨, 올라오기 전에도 날숨. 여섯째 날에는 속도를 더 늦춥니다. 천천히 내려가면 몸은 더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면 더 안전해집니다. 일곱째 날에는 당신의 하루 속으로 이 동작을 들여옵니다. 단지 운동 시간이 아니라 삶의 기술로 들여옵니다. 낮은 곳에 물건을 줍는 순간에 잠깐이라도 고관절로 접히는 길을 떠올립니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 허리로 먼저 들지 않고 발과 골반과 중심의 협력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딥스쿼트는 당신의 몸속에 들어와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당신이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만날 것은 아마 발목일 것입니다. 발목이 잠겨 있으면 몸은 내려가려다 멈춥니다. 그래서 당신은 발목을 억지로 꺾지 않습니다. 당신은 발목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발뒤꿈치를 바닥에 두고 발바닥에 세점을 느끼며 체중이 엄지 쪽으로만 몰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길어진 날숨이 먼저입니다. 날숨이 먼저 들어가면 발목은 조금 더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 허락이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은 허락이 반복되면 관절은 그 허락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몸의 언어입니다. 기억은 근육의 언어입니다. 기억은 관절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의 젊음을 지키는 언어가 됩니다. 또 어떤 날에는 무릎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깊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깊이를 줄이고 지지점을 더 강하게 잡고 무릎이 발끝 방향을 따라가는지 더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날숨이 끊기면 더 줄입니다. 더 줄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단지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용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능은 일관된 안전에서 나옵니다. 안전이 쌓이면 무릎은 덜 두려워합니다. 무릎이 덜 두려워하면 몸은 덜 경계합니다. 덜 경계하는 몸은 더 쉽게 정렬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놀랄 수 있는 부분은 중심입니다. 딥스쿼트는 중심을 강제로 만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딥스쿼트는 중심이 필요한 자리로 당신을 데려가고 그 자리에서 중심이 자연히 깨어나도록 만드는 동작입니다. 내려가면 중심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중심이 있으면 안정됩니다. 그래서 몸은 중심을 찾습니다. 이것이 딥스쿼트가 통합동작인 이유입니다. 중심이 돌아오면 허리는 덜 버팁니다. 허리가 덜 버티면 어깨와 목은 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울 속 주름이 아니라 삶 속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 더 편안해지는 것, 앉았다 일어날 때 덜 힘든 것,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울 때 숨이 덜 막히는 것, 이것이 항노화의 진짜 증거입니다. 젊음은 화장품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능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반복입니다.
이때 당신은 한 가지 만트라를 더 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내려갈 때 숨 쉬세요. 머무를 때 기억하세요. 일어설 때 깨어나세요. 이 문장이 당신의 몸에 새겨지면 당신은 딥 스쿼트를 하면서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세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호흡으로 신경계를 달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어진 날숨은 미주신경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효과를 느끼면 됩니다. 턱이 풀리고 눈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조금 덜 조이고 배가 조금 더 내려앉는 느낌. 그 느낌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내려가도 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안전을 가장 앞에 둡니다. 딥 스쿼트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찌르는 통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퍼지거나 저림과 약화가 나타나거나 관절의 급성 문제를 의심할 신호가 있다면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수술을 했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악화되는 패턴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내용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깊이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것, 경쟁보다 기능이 먼저라는 것, 과시보다 회복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단순한 결론이 있습니다. 매일 내려가고, 매일 숨 쉬고, 매일 다시 일어서는 것. 이 반복이 당신의 기반을 지킵니다. 기반이 지켜주면 당신의 삶은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당신의 의식은 더 선명해집니다. 의식이 선명해지면 당신은 노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다시 바닥에 가까워질 때 당신은 단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젊게 만드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딥 스쿼트는 자세가 아니라 언어라는 것. 당신의 관절이 말하고 당신의 호흡이 대답하고 당신의 신경계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 그래서 같은 몸이어도 같은 날이어도 숨이 달라지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관절은 조금 더 열리고 날숨이 짧아지면 관절은 다시 잠기려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안전을 느끼면 몸은 열립니다. 당신이 위험을 느끼면 몸은 다칩니다. 그래서 항노화의 핵심은 근육이 아니라 안전을 만드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안전을 만드는 능력은 결국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호흡이 곧 리듬이고 리듬이 곧 진동이며 진동이 곧 당신의 에너지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딥 스쿼트를 통해 중력과의 관계를 다시 배웁니다. 중력은 당신을 끌어내리지만 동시에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삶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내려가고 숨쉬고 다시 일어난다. 이 반복은 단지 하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의식입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당신은 몸의 신호를 듣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리할지, 더 부드러워질지, 더 급할지, 더 느려질지 당신 안에 있다. 선택의 힘이 당신 안에 있다.
현대의 삶은 우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자는 편리하지만 몸의 기억을 빼앗기도 합니다. 바닥에서 살던 몸이 바닥을 잊어버립니다. 발목은 잠기고 고관절은 다치고 중심은 흩어지고 척추는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딥스쿼트는 단지 운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몸의 기억을 되찾는 의식이 됩니다. 기억은 근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관절에 있고, 기억은 신경계에 있고, 기억은 호흡의 리듬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잠깐씩 내려가면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아, 나는 바닥 가까이 있어도 안전했지. 아, 나는 여기서 숨을 쉬었지. 아,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섰지. 그 기억이 쌓이면 당신의 노화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시간이 아니라 기능의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발바닥은 땅과 만나는 문입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발바닥의 중심을 생명의 샘으로 봅니다. 당신이 딥스쿼트를 할 때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단지 균형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연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안정은 호흡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신경계는 회복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를 조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영성은 이를 정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이 아래를 느낄수록 위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딥스쿼트를 연습할 때 아주 간단한 의식을 하나 더 얹어보세요. 내려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길게 날숨을 내쉬세요. 내려간 자리에서 다시 길게 날숨을 내쉬세요.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또 길게 날숨을 내쉬세요. 당신은 이때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긴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경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빛입니다. 아주 작은 빛, 아주 따뜻한 빛, 당신 안에 있다. 그 빛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이 연습을 하다가 어떤 날은 유난히 몸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깊이를 포기하세요. 깊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선택하세요. 지지점을 더 단단히 잡고 더 얕게 내려가고 더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 선택이 곧 항노화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무리한 반복에서 망가지고 안전한 반복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리하면 내일은 쉬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안전하면 내일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곧 젊음입니다. 젊음은 하루의 강함이 아니라 시간 속 지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반대로 몸이 놀라울 만큼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날은 욕심을 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숨이 끊기지 않는가? 턱이 굳지 않는가? 발바닥이 바닥을 잃지 않는가?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가? 척추가 길게 유지되는가? 이 기준이 지켜지면 당신은 더 깊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흐려지는 순간에는 즉시 줄이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깊이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조절에 있습니다. 조절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깨어남입니다. 당신은 이 동작을 하면서 당신의 마음까지도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불안해지는 마음, 머무를 때 조급해지는 마음, 올라올 때 안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이 움직임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딥스쿼트는 몸의 훈련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훈련입니다. 내려가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 낮은 자리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훈련. 이것이 삶의 근력입니다. 이것이 노화를 늦추는 진짜 힘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의 근력이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이 흐름을 더 깊게 만들고 싶다면 호흡의 리듬을 하나 정해도 좋습니다.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숨은 부드럽게, 날숨은 길게. 날숨이 들숨보다 길면 충분합니다. 길어진 날숨이 당신의 신경계에 안정의 파동을 보냅니다. 파동은 곧 진동입니다. 진동은 곧 몸의 상태입니다. 몸의 상태가 바뀌면 당신의 표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는 어느 날 거울에서 주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가벼워진 것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숨이 깊어진 것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의 공간을 떠올린다면 바닥은 단지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은 삶의 중심입니다. 몸이 바닥에 가까울 때 마음도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바닥에 가까워지면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면 의식이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선명해지면 당신은 더 자주 현재를 만납니다. 현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현재는 신성의 문입니다. 신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고요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매일 내려가고 매일 숨 쉬고 매일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항노화입니다. 이것이 기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의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오늘 단 3분만이라도 지지점을 잡고 내려가 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일어난다면 당신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몸은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찌르는 통증, 퍼지는 통증, 저림과 약화, 급성 문제의 신호가 있다면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범위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려가세요. 숨 쉬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젊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운다면 이 길을 계속 걸어주세요. 진실과 연결되기 위해, 당신의 몸과 연결되기 위해, 당신의 의식과 연결되기 위해 구독하고 이 흐름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변화를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은 얼마나 내려갈 수 있었나요? 오늘 당신은 얼마나 길게 날숨을 내쉴 수 있었나요? 오늘 당신은 얼마나 부드럽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당신의 답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